잘 쉬었습니까? 지금은 다른 날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0분 정도 쉬다가 수업을 듣는 셈이겠죠? 자, 오늘도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오케이.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예제 4-3을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중간에 막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까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4-3을 보게 되면 n이 4보다 크다인 모든 정수에 대해서 2의 n 제곱승이 n 제곱보다 같거나 크다임을 증명해보자. 무엇을 사용해서? 수학적 균화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문제는 수학적 균화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n에 따라서 n이 1일 때도 n이 4 이상이라 그랬죠. n이 4일 때도 저 식이 부등식이 만족해야 되고 n이 5일 때도 만족해야 되고 n이 7일 때도 만족해야 되고 이와 같이 어떤 모든 경우에 자인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n이 바뀜에 따라서 저 식을 항상 만족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n에 따라서 명제가 바뀐 형태가 되겠죠. 이럴 때는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었고, 자, 수학적 기납법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기초 단계였죠. 기초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즉 n이 언제부터 시작한다? n이 4에서 시작하니까 n이 4일 때 저 부동식이 참임을 보이는 거죠. 참이란 사실은 left hand side랑 right hand side 값을 비교해서 좌변이 같거나 크다임을 보이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n이 4일 때니까 좌변 값을 구하게 되면 16이 나오고 우변 값을 구하게 되면 n의 제곱이니까 또한 16이 나오겠네요. 즉 n이 4일 때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이 4일 때는 성립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n이 임의수일 때, 즉 모든 정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n이 어떤 임의 4보다 같거나 큰 어떠한 n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자, 그랬을 때 뭘 보여줘야 되냐면, 요 놈이 참임을 보여줘야 될 일이 클레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뭘 주장하느냐면, 요것이 사실임을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보여준다는 말은 뭐냐면, 좌변의 값이 우변 값보다 같거나 크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 거니까, 그러면 좌변은 좌변대로 계산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변부터 시작해서 우변까지 가는 한 번의 원웨이로 가는 방법 또한 있다. 여러분들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상관없을 텐데 부등호가 있는 경우는 좌변과 우변을 따로 계산해서 뭐가 크다 작다를 비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시작해서 쭉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좌변에 있는 식이 2의 n 플러스 1승이죠. 2의 n 플러스 1승은 2 곱하기 2의 n승 형태가 될 거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용해 보게 되면 2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n제곱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왼쪽에 있는 식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같거나 크다. 즉 2는 그대로 2로 두고 2의 n제곱승이 n제곱보다는 같거나 크다는 식을 부동식을 이용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n제곱이 어떤 형태냐면 n제곱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으니까 따로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자, 따로 떨어뜨려 놓을 건데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목표가 뭐냐면 n 플러스 1의 제곱 형태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전개를 시키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일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라도 요게 관계되는 식을 뽑아내 줘야 되겠다.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가야 되겠네.
2n 플러스 1이라는 형태가 될 텐데,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n제곱은 그대로 n제곱 하나 두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하나가 이런 관계식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다가 못하겠다 싶었죠. 못했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질을 이용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나? 나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죠? n제곱 형태를 2n 플러스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쓰게 되고 이 형태가 이렇게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결국 2n 플러스 1성이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보다는 같거나 크다는 사실을 보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n이 4보다 같거나 크다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여러분들 믿을 수 있나? 과제를 내볼까? 여러분들 생각 어떨까? 그래서 저놈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할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해볼까 하면 요거네요. 오케이. 지금 여기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크레이. 요놈을 우리가 참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해결하자. n이 먼저 4일 때 왼쪽 left hand side n 제곱이 얼마가 되죠? 16이 되고요. 우변에 있는 놈은 뭐가 되느냐면 2n 플러스 1 9가 되죠. 16이 큽니까? 9가 큽니까? 16이 크니까 같거나 크다도 성립하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방법 단계가 뭐였죠? n에 대해서 요놈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자. assume. 이 말은 가정하자는 말이고, 따라서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뭘 보이겠다? 요놈을 보이겠다. 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좌변의 값이 우변의 값보다 같거나 큰지. 자, 좌변을 보게 되면은 left hand side는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고,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냐면 요거였죠. 요걸 여기다가 써먹을까? n제곱은 요놈은 2n 플러스 1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있는 2n 플러스 1은 그대로 왔고, 따라서 4n 플러스 2가 될 것이며, 자, 우리가 보여주려고 한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가 어떤 거였지? 요 자리에 파랗게 해볼까? 색깔을. 요 자리에 우변에 있는 식이 2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 요것이 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까요? 이 형태에서 어떤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끌어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왼쪽에 놈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비교했냐면 요거 이제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뭘 비교해줍니다. 요놈 뭐 아래에 있는 식이랑 같고 자, 2n이 1보다 항상 클까요?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n이 뭐부터 4보다 같거나 큰 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당연히 8보다는 같거나 큰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면 우변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left hand side 값이 right hand side 값보다는 같거나 크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뭐가 되겠다? n제곱이 2n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크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텝 넘어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왜 그런지를
위 사실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넘어가는 습관을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학문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그냥 믿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지 않고 어, 조금 있으면 다 이제 까먹게 되죠.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특히 이 부분이 증명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 스텝 한 스텝 각 스텝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습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강의 자료를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포함해서 세 가지의 예제를 이제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법, 모순 증명법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모순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음, 자, 여기에 모순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쉽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주어진 문제를 쉽게 예를 들면 P이면 Q이다 해서 P로부터 Q로 바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 모순을 발생시켜서 하겠다는 것이죠. 일단 주어진 문제의 명제를 부정해 놓고 논리를 전개해보자. 무엇을 증명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해보고 어디에서 모순이 부딪히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모순이 발생한다면 방금 내가 뭐라고 부정한 게 잘못된 거겠죠? 그런 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던 명제에서 P면 Q이다. 합성 명제가 있었죠. P면 Q이다가 참인 것과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요거랑 not P와 Q가 논리표에서 같은 진리값들을 갖고 있으니까 동치라 그랬고 자, 요것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요 놈을 부정하게 되면은 not P와 Q 요 놈이 되고 요 놈이 P and not Q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뭘 말하냐면 결론 부분을 전체 명제를 부정한 형태예요. 요놈이 요놈이 뭐가 되느냐면 잠깐만요. 여기서 부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워볼게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요놈이 참인 것과 요놈이 거짓인 것이 요 관계식에 의해서 동치라는 것을 보였고 따라서 요놈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요놈이 참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결과 모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순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럴 때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것을 부정을 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의 모순과 부딪히게 되면 방금 가정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서 이제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 해서 뭐가 되느냐면 가정은 그대로 두고 결론 부분을 부정하겠다. 조금 전에 그거였나요? 가정은 그대로 두고 결론 부분을 not Q라고 했으니까 자 P and not Q가 참이 되려면 요놈도 참이고 요놈도 참이 되는 거죠. 요놈이 참이란 말은 뭐냐면 Q가 false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결론 부분을 뭐 하겠다? 결론 부분을 부정을 해놓고 뭐에 원래 알고 있는 진실과 모순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순을 유도해서 원래 게 이제 부정을 가정한 것이 이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4-4를 볼 텐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인수에 관계된 n에 관계된 수식이 있습니까? n이 있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n번째 사실이 참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n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보이는 그런 방법하고는 문제 자체가 명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고,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조금 전에 모순 증명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는지 볼까요? 자, 어떻게 할까? A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면, 자, 요 놈이 뭐가 되겠다? 요 놈이 P가 되고 요 놈이 뭐가 된다? Q. 이면 Q이다가 요 놈이 참임을 보여라. 자, 참임을 보이는데 모순법이 뭐라고? 결론을 부정한다 그랬어. 자, 뒷부분을 부정하게 되면은 not Q는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아요? A가 1보다 같거나 작고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이거로 바꿔줘야 되겠죠? and B가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될 것입니다. 이놈은 결론을 부정한 게 되겠다. 결론 PQ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놓고 취한 놈을 가정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을 좌변을 넘기면 되고 또 B에 대해서도 1을 좌변을 넘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엄수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가정 부분이 요거니까 이걸 사용해야 될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요렇게 따로 들을 수 있고 조금 전에 구한 식에 의해서 요놈이 엄수란 사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건이 뭐다? 가정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반대가 돼버렸네. 따라서 가정의 모순이 일어났다. 결국 내가 조금 전에 처음에 뭐라고 하자라고 한 부분이 요놈이 잘못된 게 된 거예요. 여기 잘못됐으니까 원래 요 부분이 뭐가 되겠다? 참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될까 말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흔히들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수가 유리수냐 무리수냐 물어보는 명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루트 2, 루트 3, 1 플러스 루트 2 요놈이 무리수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무리수인가 유리수인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 볼까? 자, 첫째 여기서 궁금한 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루트 2는 유리수인가? rational number인가? rational number가 뭐냐? 유리수가 뭐냐?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구글링을 해볼까? 유리수의 정의가 뭘까요? 위키백과 볼까? 수학에서 유리수는 두 정수의 비율 또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해보느냐면 구글링을 해서 정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어떤 수가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Q를 보통 유리수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A가 유리수라고 하는 말은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정수분의 정수 형태, 즉 M과 N은 Z는 정수죠. 정수의 집합이죠. 따라서 small m, small n은 뭐다? 정수들. 다시 말하면 A라는 놈은 정수들의 분수 형태로 쓰여져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면 m과 n은 서로소 관계에 있다. 서로소라는 말은 뭐냐면 공통된 약수가 없는 경우죠. 뭐라 그럴까?
공통된 약수가 없다는 말을 뭘로 이해할 수 있지? 음, 뭐가 되니? 약분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어쨌든 스로소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스로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다시 한번 구글링을 통해서 물어보길 바라고. 자,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빠진 게 있죠.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일부러 써놓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분수 형태잖아. 분수 형태라면 뭘 확인해라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유리수라 그러겠다. 자, 그러면 3분의 1은 유리수인가 무리수인가? 자, 3분의 1은 어떤 형태인가요? 자, 분수 형태로 되어 있고 분모가 3이고 분자가 1이에요. 자, 3과 1의 공통된 약수가 있나요? 없죠. 자, 여러분 오케이. 자, 6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유리수인가 무리수인가? 유리수이긴 하나, 일단 유리수 형태이긴 하죠. 분수 형태이긴 한데 2도 그렇고 6도 그렇고 정수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폼은 유리수 폼은 아니다. 왜냐하면 스로소가 아니니까. 스로소란 말은 2랑 6이랑 공통된 약수가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를 약분하게 되면은 3분의 1이 될 것이며 9분의 1 또한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은 3분의 1로 표현해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수를 뭐라고 부르겠다? 유리수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자, 루트 2가 유리수란 사실을 이제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 명제예요. 실수에는 실수 집합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보통 숫자 집합을 여러분들 어릴 때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자연수, 그 다음에 자연수보다 큰 집합이 뭐라고? 정수, 정수보다 큰 집합이 유리수인데 그보다 큰 집합이 실수가 있어요. 실수 집합. 우리가 R로 표현하고, 요놈은 Q로 표현하고, 요놈은 Z로 표현하고, 요놈은 N으로 표현한다 그랬나? 여기 있는 부분. 유리수 바깥에 있는 거. 유리수 바깥에 있는 집합, 수의 집합이 무리수예요. 다시 말하면 실수에는 유리수 집합 더하기 해야 되는 집합이니까 무리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을 합집합한 것이 뭐가 된다? 실수의 집합이 되겠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수가 유리수가 아니면 뭐가 된다고? 무리수고, 무리수가 아니면 뭐가 된다고? 유리수가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요놈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리수다. 이거 바로 증명할 수 있나?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해결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야 되나? P이면 Q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게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거짓말을 해볼까? 라고 요놈이 유리수라고 어심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다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명제를 부정을 해놓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루트 2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루트 2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분의 n으로 쓸 수 있겠죠. n과 m은 정수고 분모가 0이 아니고 서로 간에 서로소 관계에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루트 2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거 한번 볼까? 루트 2를
자, 여기서 전략이 뭘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쭉 살펴보게 되면 m과 n이 정수란 사실이에요. 정수란 사실이니까 이게 그리고 루트 2가 루트 2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 알고 있는 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 두 놈을 어떻게 적용해 보자. 자, 루트 2가 부담되니까 어떻게 취할까? 양변의 제곱을 취해 볼까? 2 m 제곱분의 n 제곱이에요. 분수가 좀 부담되죠? 따라서 좌변의 n 제곱은 2의 m 제곱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정수인데, 자, 이 사실부터 우리가 뭘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될까? n 제곱을 a라고 놓고 m 제곱을 b라 넣어볼게. 2 곱하기 b 형태겠죠? 이 형태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려나?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지? 숫자 2가 있으니까 이 a란 수가 뭐라? 짝수야, 홀수. 짝수가 돼. 무엇이 짝수가 나왔다? n 제곱이 짝수인 거야. n 제곱이 짝수가 나왔어. 자, 그러면 근데 짝수 정의가 뭐야? 짝수의 정의가.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짝수는 빨갛게 표현해 볼까? 짝수란 놈은 even number라고 표현하고 a가 짝수란 사실은 어떤 정수가 k가 존재해서 여기 요 말은 such that이라는 영어를 수학 기호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uch that. 자, k가 어떤 k냐면 지금 a가 짝수라고 주장하는 놈 a는 어떤 k의 2배 형태가 되도록 하는 k가 정수가 존재하면 주어진 a가 뭐가 되겠다? 짝수라고 정의를 한다. 어떤 다른 숫자의 2배. 홀짝 할 때. 그 다음 홀수는 뭐가 된다? 같은 방법에서 2k 플러스 1 형태가 되기만 하면 k 값이 1이든 2든 3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정수가 존재하기만 하면 이 형태가 중요하다. 어떤 숫자의 2배가 돼 있다. 어떤 숫자의 2배에다가 나머지가 1인 경우가 홀수라고 이야기하고 요놈은 짝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여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n제곱이 짝수가 되었으니 왜 되었지? 요놈이 2 곱하기 이것도 정수잖아요. 정수의 제곱은 정수겠지? 이것도 정수가 나온 거지. 어떤 정수가 다른 정수의 2배 형태니까 앞에 있는 n제곱은 뭐라? 짝수가 된 거고 자,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n도 과연 짝수냐? n이 짝수. 왜 n이 짝수이면 보일 거냐면 우리가 모순을 어디서 일으킬 거냐면 봐봐요. 어떤 지금 루트 2를 보이는 건가? 오케이. 루트 2를 n분의 n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리수라 그랬는데 아까 여기서 m과 n이 서로서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것을 깨보고 싶은 거, 모순을 일으키고 싶은 거. 그러면 약분이 m과 n의 약분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약분이 된다는 말은 n도 짝수고 m도 짝수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야 될 방향은 n이 짝수인지 아닌지, n이 짝수임을 보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n제곱이 짝수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볼게요.
어떤 명제냐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야. 요놈이 P, 요놈이 Q.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놈이 참이란 사실을 보인다는 말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우를 사용해 봅시다. 자, n제곱이 짝수, n이 짝수다. 부정하면 n이 홀수라면 뭐가 된다? n은 2k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다? n제곱을 계산할 수가 있죠.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 풀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거 지금 짝수 홀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2k 제곱 플러스 2k를 앞으로 2로 뽑아내고 정리하고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이 형태가 뭐냐면 요놈의 정수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 형태이기 때문에 n제곱이 뭐가 된다? 홀수란 사실을 보인 거예요. 따라서 요놈이 n이 홀수이면 n제곱 또한 홀수가 됐으니까 뭘 보인 거랑 동일하냐면은 이제 원래 명제로 들어와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라는 사실을 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쭉 n이 짝수다 돼버린 거예요. 자, n이 짝수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서 하고 있지? 여기 있은가요? n이 짝수가 되었죠? 자, n이 짝수가 됐으니까 n을 뭐라고 쓸 수 있죠? k1이라 쓸 수 있을까? 2 곱하기 k1 짝수의 정의가 어떤 숫자에 2라 2배 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n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원래 n제곱은 2m제곱식에서 n 자리에 2k1이 제곱은 우변의 2m제곱이 되었고 좌변을 계산하면 4k1의 제곱은 2m제곱이 된 거고 양변의 2를 없애버리면 k1의 제곱은 뭐가 된다? m제곱이 되었죠? 자, 요놈 하나의 정수죠. 자, 다시 요놈을 c라 그러고 요놈을 t라고 하면 2 곱하기 c는 t가 형태가 됐으니까 자, t가 뭐가 된 거다? t가 짝수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m제곱은 짝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제곱해서 짝수가 되면 원래 주어진 숫자는 짝수라는 사실을 아까 증명을 했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 m도 짝수고 아까 어디 갔지? 그리고 다시 n도 짝수죠? 여기서 n도 짝수고 둘 다 짝수기 때문에 n분의 n이 요놈이 지금 서로서 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짝수고 짝수니까 약분 아까 n을 어떻게 m을 2k라고 그러고 n을 2k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약분이 가능한 게 된다. 서로서 관계에 모순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원래 처음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한 것은 모순이 발생한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고 짝수이므로 n도 짝수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된 이유 y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바라고 자, 이놈이 n도 짝수가 되었고 짝수가 되었으니까 2k라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2k를 집어넣고 쭉 유도하면 뭐가 됐다?
m 제곱도 짝수고 따라서 조금 전에 했던 u, 여기 있는 u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m도 짝수가 되었다. m과 n이 동시에 짝수이므로 n과 m이 서로서라는 어디? n과 m이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정했던 요 가정이 false다. 잘못되었다. 요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뭐가 맞다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죠.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걸 이용해서 요거는 어떻게 될까? 여기 무리수임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음. 자, 무리수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모순을 일으키자. 모순 증명법을 쓰자. 1 플러스 3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유리수 증의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런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 물론 m과 n은 서로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여기서 어떻게 나열할까? 루트 있는 부분만 따로 모아볼까? 자, 좌변은 3 루트 1 쓰고 우변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3 루트 2가 이렇게 된 거죠. 3도 약간 좀 매끄럽게 넘어야 되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됐는데 좌변이 뭐가 됐다고? 루트 2야. 요놈이 뭐라고? 조금 전에 무리수라 그랬지. 그랬나? 음.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좌변은 지금 루트 2로 무리수가 나와 있고 우변을 한번 봅시다. 우변을 보게 되면 분모가 3의 m이요. 자, 아까 여기에서 분모를 정했기 때문에 m이 0이 아니란 조건 들어갔고 따라서 3m도 0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 분자가 뭐라고? n-m이니까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이것도 하나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가 되었나? 즉 무슨 말이냐면 3m도 분모가 정수, n-m도 분모가 정수, 요놈이 정수, 요놈이 정수가 됐으니까 이 형태는 뭐가 된다? 유리수 형태가 되었네. 그런데 우변은 유리수요. 좌변은 무리수요. 좌변과 우변이 유리수고 무리수가 같을 수가 있나? 없지. 보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금 전 방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1 플러스 3 루트 2가 무리수란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를 보게 되면 n이 자연수이고 n이 2가 아닌 소수일 때 여러분들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알고 있나? 프라임 넘버. 어떤 수가 있으면 자, 6은 있고 5가 있다. 6의 약수를 보게 되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6이 있고 그 다음에 5의 약수는 5 빼서 5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하고 5 두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것은 약수가 그 수의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만을 구성되어 있는 1과 5로 구성되어 있는 5라는 숫자는 뭐가 된다? 프라임 넘버. 근데 6이라는 숫자는 1하고 6뿐만 아니라 사이에 뭐가 있다? 2하고 3이 있으니까 프라임 넘버가 아니다. 그래서 소수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2, 3, 5, 7, 9는 되나? 자, 9가 될까요? 1 곱하기 3 곱하기 3이 있으니 안 되겠네. 그래서 1, 2, 3, 5, 7, 11, 13, 그 다음에 얼마가 되더나? 17인가? 19인가? 이렇게 되나? 나도 까먹었네. 하여튼 이런 숫자들이 뭐가 되겠다? 프라임 넘버인데 n이 자연수이고 n이 2가 아니라면 자, 2 빼놓고는 자, 공통점을 볼까요? 요놈이 2고 나머지는 3, 5, 7, 11, 13, 17, 19. 자, 봅시다. 여기에서 2보다 큰 프라임 넘버는 다 뭐라고? 홀수다. 만약에 이놈이 짝수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를 들면 27은 짝수라 그러면
자기 자신과 1 말고 뭐가 들어가 있다? 요 숫자의 반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2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짝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홀수여야 되는데 이것을 증명하라네? 증명을 해볼까? 자, 어떻게 증명하면 되지? 수학적 기납법 띵! 안 됩니다. 자, 그러면 n은 반드시 홀수가 된다. 요거를 부정해 볼까? 자, 봅시다. 여기서 n이 2가 아닌 소수일 경우 q에는 n이 홀수이다가 이제 명제인데 요 놈을 부정하면 n이 2가 아닌 소수이고 2가 아닌 소수이고 n은 짝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런 명제를 얻게 되는 거죠. 뭐 부정했으니까. 자, n이 짝수이므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어떤 숫자의 2배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m이라는 숫자를 한번 볼까요? 자연수 m이 1인 경우는 n이라는 숫자가 2가 있는 경우고, 자, 여기서 2가 아닌 소수이고, 이거 명심해 볼까요? m이 1보다 크다면 n은 m으로 나눠짐으로 소수가 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뭐냐면 n이 2가 아닌 소수라 그랬는데 n이 2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요거 해당한다고 따라서 모순이 발생한 거죠. 그럼 n은 반드시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직접 증명법.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 통상 직접 증명법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P란 사실을 알고 있을 때 Q가 참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통상 주어진 유용한 정보로부터 추론을 통하여 목적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쉬운 명제인 경우가 이 방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명제 P면 Q다에 요놈이 명제가 참여하는 사실을 직접 증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해? P의 진리값이 참일 때 Q도 참이란 사실을 보이는 방법을 택하겠다. 자, 예를 들면 6x 플러스 9y는 7이다. 1이라면 x 또는 y가 정수가 아니다를 증명해 보자. 자, 잘 봅시다. 먼저 요거라고 가정할게요. p 여기 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숫자를 쭉 이제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빼내고 3을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요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키포인트. 정수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는 거잖아요. 자, 요거 좌변만 한번 떼볼까? 2x 플러스 3y인데 그 우변은 뭐라고? 7분의 3이네. 자, 요놈이 정수일까요? 정수가 아닐까요? 유리수니까 정수가 아니죠? 자, 3분의 7은 정수가 아니다. 따라서 요놈이 뭐가 된다? 정수가 될 수가 없네. 자, 요놈이 정수가 아니라면 요놈이 정수가 아니라면 아니다를 얻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xy가 정수가 아닌가? 자, 잠깐만. 이거 이상하지 않나? 2x 플러스 3y가 2x 플러스 3y가 정수가 아니면 x도 정수도 아니고 xy가 정수가 아니다가 말이 되나?
요게 말이 되나요?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자,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것도 대화 한번 해볼까? x가 정수, y가 정수라면 정수들에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나요? 또 정수에다가 2를 곱한 것도 정수죠. 요놈도 정수, 3y도 정수, 정수들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2x 플러스 3y가 당연히 정수 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에 닫혀 있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정수가 되었다. 그럼 뭐가 됐다고? 2x 플러스 3y가 정수가 되어버렸네. 따라서 대우한 놈이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요 놈이 정수가 아니면 요 놈도 정수가 아니다라고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써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10을 한번 볼까요? 두 짝수의 합은 짝수다. 이거 바로 증명이 될까요? 자, 두 개의 수가 있다면 A랑 B가 있어요. A가 짝수라 그래서 어떤 정수의 2배, B도 어떤 정수의 2배.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합을 물어보는 거지? 합을 물어봤네? 됐네? 더하니까 2로 뽑아낼 수 있다? 자, 정수 문제에서 짝수, 홀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폼을 쓰라고? 어떤 숫자의 2배 형태가, 정수의 2배가 되는지, 아니면 정수에서 2배 해서 나머지가 1이 되는지 보이면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이제 짝수와 짝수의 합은 당연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 나왔으니 m과 n은 정수이기 때문에 뭐가 되지? 밑에 안 보이네. 오케이. a 플러스 b는 이 2배의 m 플러스 n이 되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정수, 짝수가 된 것이죠. 자,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대우 정리법을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가 추석주죠. 추석주에 수업을 하라 그러는데, 나는 수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학교에서는 하라 그러고, 나는 명절 때는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 사람인데, 이제 증명법에 대해서 좀 남아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에 과제를 한번 볼까요? 과제를 한번 낼게요. 과제를 페이지 165페이지 주관식 넘버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이 수학적 융합법, 그 다음에 다른 거 주관식이다. 그 다음에 직접 증명법에 나머지 7번, 그 다음에 8번, 4번,
그 다음에 16번 해봅시다. 주관식 1번 순서대로 쓸까?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6번. 하는 김에 18번까지 해보자. 18번. 이것을 언제까지 하지? 날짜 한번 볼까? 잠깐만요. 날짜를 한번 볼게. 오늘이 24일이니까 여러분들 수업은 25일 날 하는 거죠. 그래, 이번 주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11월 추석 때 해야 되나? 연기할까? 추석 끝나는 날이 언제지? 오케이. 10월 듀데이가 10월 4일까지 할까? 4일 24시까지 할게요. 자, 요거 잘 보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일단 강의 자료가 좀 올라올 테니까 보기를 봅니다. 보는데 그때 가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과제, 요거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볼 것. 자, 수고했습니다.